우리 정순신 증인이 그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에서 낙마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순신 아들에 대한 학폭 문제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또 국민들의 분노와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에서는 정순신 가족 그 학폭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여야가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공감하고 추진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의 입장 차이는 이제 증인 문제였습니다. 증인. 뭐 지금도 조금씩 그 여야 의원님들의 입장 차이가 나오고 있지만요. 그 핵심 증인인 정순신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는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던 검사 후배예요. 거기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기고 지금 현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근데 이런 분을 여당에서 증인 채택하기가 사실 불편한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죠. 다만 여당에서도 우리 야당 입장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국민들의 공분과 분노가 들끓고 있고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시면 이 청문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미 결정돼 있어요. 국민들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에서의 이런 우리의 야당 의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여당 의원님들이 불편하더라도 뭐 역지사지해 보시면 야당 시절 그러셨잖아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오늘도 이렇게 좀 많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정순신 증인 없이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새롭게 청문회를 추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의결했습니다.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진 후 한 달이 지나도 국민적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의혹이 짙어져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어렵게 마련한 오늘 청문회 자리에 정순신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순신의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정순신 자녀의 변호를 맡았던 정순신의 연수원 동기 송계동 증인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회 부름에 불응했습니다. 결국 국회가 의결한 청문회 증인 대상자 중 핵심 증인 정순신과 송계동 변호사 이 두 법조인만 국회법을 무시한 채 청문회에 불참한 것입니다. 이대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국회 청문회 불출석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 사항입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통해 국회법의 엄중함과 국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증인을 추가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각각 새로운 의사일정으로 추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김영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을 추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국회법 잠깐만요.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토론 없이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건과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국회법 77조에 따라서 일단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 이건 토론 없이 표결하게 되어 있고 발언 기회는 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료를 좀 주시죠. 오늘 청문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청문회를 새로 소집하자는 것입니다. 네. 네, 저기 권은희 의원님, 국회법 77조에 따라서 제가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국회법 77조에 따라서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토론 없이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3항 추가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무원에 이야기하는 그 안건이? 네. 네네. 네. 저기 그래서 네 제가 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토론 없이 표결하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선 13인 중에 찬성 9분, 반대 3분으로 네. 잠깐만요. 네. 저 발언 신청 받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표결 결과를 자, 권은희 의원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13인 중에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의사일정 제2항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관련해서 질의나 토론 있으신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예, 권은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청문회가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 당국의 부실한 조처, 잘못된 대응을 네네. 우리가 확인하기 잠깐만요. 위해서 예, 권은희 의원님 발언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고,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교 당국이, 그리고 도교육청이, 서울시 교육청이, 그리고 교육부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아주 많은 문제점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자리로 아주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순신 개인은 출석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청문회에서 확인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정순신이 거주지 이전 전학 절차를 의도적으로, 강제 전학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인가가 확인이 될 것이고,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오늘 청문회의 연속 절차로 추가적인 청문회 절차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형사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의사 일정을 그냥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정말 어떤 생각으로 이 청문회를 임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는 원칙적으로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행정부를 견제를 하고 행정부의 잘못을 확인을 했을 때 그 잘못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목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지만 엄연히 지금은 민간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출석을 강제하고 요구하기 전에 교육당국, 행정당국이 어떤 잘못이 있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선행적으로 밟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국회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만약에 이 권한을 넘어뛰고 우리가 그냥 민간인을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위원장님, 의사변경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사변경 일정을 해서 오늘 청문회를 진행을 해서 행정당국의, 교육행정당국의 잘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잘못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으로서 정순신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 그것이 국회에게 부여된 권한의 일의 순서이고 그렇게 해야지 국회가 권한 내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권은희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강제 전학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일반 전학을 신청한 부분을 우리가 새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참고인들만 가지고는 그 전학 신청을 했던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 발언하셨으니까. 그래서 권은희 의원님의 의사는 충분히 알겠는데, 오늘 오신 분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순신 변호사와 또 필요한 사람들을 추가한 그 청문회를 새롭게 실시하자는 것이 오늘 제안의 안건이기 때문에 뭐 오늘 하고 그날 이분들 또 오시라 그래서 하는 것보다는 정순신 변호사와 추가적인 사람들을 출석시켜서 함께 하자는 것이 의사일정 변경의 취지였고, 그것은 국회법 71조와 77조에 따라서 가결돼서 일단 의사일정 2항 3항이 지금 상정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발언 신청을 네, 한 번만 더 발언. 정순신 변호사가 나와야만이 거주지 이전 신청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청문회 준비를 해본 의원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 전학, 즉 강제 전학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주지 이전 전학 의도를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왜? 거주지 이전 전학 신청 절차 자체가 다르니까요. 다른데 직접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첨부 서류가 다릅니다. 거주지 이전 확인서라는 첨부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확인해야 될 사실은 과연 민사고가 이런 사실을 알고 공조했는지, 아니면 민사고도 몰랐는지. 민사고 지금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몰랐다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국회에서 행정당국을 상대로 확인해야 되고, 이 청문회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순신 본인이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본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와 그 첨부 서류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우리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확인한 이후에, 청문회 이후에 오늘이라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사 일정을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포기하는 것은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의 의지가 아니라 애초부터 정순신 아들에 대한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위원장님. 네. 네.
자, 강민정 의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아니, 강민정 의원님이 먼저 발언 신청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 오늘의 청문회를 위해서 강원도를 갔습니다. 가서 민사고 관계자도 만났고, 그다음에 교실과 기숙사도 다 확인해봤고, 그다음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도 또 만났고, 반포고도 갔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해맑음 센터도 갔습니다. 저는 왜 갔냐면 오늘 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학폭 문제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우리가 풀어나가는 게 절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권은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순신 아들의 학폭건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나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지금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드러난 제도적인 여러 가지 미비점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보완하고 해결해 나갈 개선책을 찾아 나가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순신 아들 학폭건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강원도 교육청에서 30건 이상의 징계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변호사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직접 참여한 조정위원회는 딱 한 건밖에 없었어요. 정순신 아들 건. 그리고 이미 기사에 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학폭 징계권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행정 심판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 소송을 걸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것도 정순신 아들 건이 거의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폭으로 전학 갈 때 이 일종의 위장 전학을 해서 학교를 교란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정순신 정 검사가 아들 이 학폭 문제 가해자 회피를 하기 위해서 썼던 온갖 법적인 이런 절차와 수단들을 여기 계신 그 반포고나 민사고 선생님들이나 교정 선생님들이 겪어보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학폭의 문제를 넘어선 특수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저는 이 과정에서 정순신 부인이죠. 가해 학생의 어머니와 민사고의 학폭 담당 선생님 사이에 주고받은 메일까지 다 봤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적어도 다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들여다보고 문제 제기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이 학폭 담당 선생님은 끊임없이 학교에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이 가해자가 아니고 문제가 없는 학생이라는 걸 강변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정순신 부인에 대해서 가해 학생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들고 논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울지검의 인권 감독관인 검사의 부인 검사가 제기하는 그 이의 제기 너무나도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정순신 아들이 가해자임을 답변하는 서류를 봤습니다. 저는 한편에서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허점들을 우리가 보완해내는 논의들을 이 청문회 과정에서 해야 됐지만 이번 학폭건은 그래서 저는 권력형 학폭이라고 특수한 학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학교와 민사고와 반포고와 교육청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도 또 한 측면에서 또 문제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있는 분들만 충분히 질의응답을 통해서 청문을 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본을 볼 수 없는 특수한 문제다.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 곳곳에서 개입했던 정순신 정검사 부부가 사실은 정확하게 나와서 진술을 하고 그 부분이 규명이 돼야지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는 학폭 문제를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요. 이거는 그냥 몇 개의 제도를 바꿔가지고 벌칙을 강화한다든가 무슨 없던 전차를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는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저는 접근하면
오히려 일을 망칩니다. 예를 들면 정순신 아들 건이야말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학폭법과 학폭 해결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이 가장 잘못된 부작용, 잘못돼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뭐 교육부와 교육청과 그다음 민사고와 반포고가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부분에 실책이 있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이런 것만 저는 짚어내서 해결한다고 해서 학폭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네. 바로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정순신 아들 학폭건은 일반 학폭과 달리 접근하고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